대체 냉장고 속이 어떻길래 그러시나요? 뭐라? 고민이라기엔 양호해 보이는 냉장고 상태. 또 다른 냉장고도 나름 정리정돈이 잘 되어 보이는데 지금 냉장고가 2대 있으신 거예요? 또 있고 또 하나 있어요. 냉장고가 무려 3대? 이 많은 냉장고 속에 뭘 넣어둔 건지 궁금해지는데 시장을 많이 봐왔다든지 그럴 때는 뭐 여기저기 그냥 공간이 있는 쪽에 이제 넣게 되니까 그럴 때 또 정리가 안 되고 또 찾게 되고 그래도 또 결국은 나중에 못 찾아가지고 또 사오게 되고. 그녀의 속을 썩인다는 냉장고 속을 들여다봤더니 언제 산지도 모를 재료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아이고 무시라 정말 이게 다 뭐냐. 안 못 살아. 돈에 돌아가네 이 시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이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콩 삶아서 이렇게 냉동시켜 놓은 건데 이것도 언제 건지 모르겠어. 이거는 또 밤 삶은 건데 이것도 먹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들어앉아 있는 거고. 이것도 언제 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냉장고에 있는데 안 먹게 돼서 또 안 먹고. 어제도 보니까 그렇게 냉동실이 아니고 그 고기를 사다가 밑에 이제 김치 냉장고 칸에다 넣어놓고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상했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버릴까 하다가 또 냉동실로 옮겨놨거든요. 버려야지. 버려야 되는데 왜 냉동실에 옮기셨어요? 아까워서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 없다는 그녀. 과연 그녀의 냉장고는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을까? 해도 잘 안 되는 냉장고 정리 일단 해봐요 해서 좀 알려주세요. 냉장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아, 정말 제가 화면으로 한 분을 만나 뵙고서 저도 너무 많이 웃었어요. 계속 웃으셨어요. 예. 아, 왜 웃었냐면요. 아, 남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아, 그리고 너무 웃긴 게 네.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냉장고 안에를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아, 냉장고를 하나 더 삽니다. 냉장고를 냉장고 사면 몇 대- 돼요. 몇 대야, 그럼 그렇지. 지금? 그 냉장고가 2개가 됐는데도 늘 데가 없어요. 그래도. 제가 뵀던 그 어머니도 거의 냉장고에서 마트 수준으로 먹을 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남일이 아니거든요. 식자재 늘 자리가 항상 부족해요. 사다 장봐 오면은 너무 진짜 어이가 없거든요. 네. 남상일 씨 댁은 뭐 굉장히 아닌 것 같은 표정으로 지금 저를 한심하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만 그래요? 저도 그래요. 네. 아니 아까 그녀의 냉장고 봤잖아요. 네. 저희 집 냉장고하고 비슷합니다. 며칠 전에 그 냉장고 정리를 했는데 막 유물 같은 게 유물 나와요. 나오죠. 이거 네. 박물관에 기증해야 되나? 그 어떤 걸 봤더니 어머 건축 자재가 있어요. 벽돌 같은 게 들어있고 떡 같은 거 저 선물 많이 받거든요. 팬분들이 떡 많이 그렇죠, 해주시는데 그렇죠. 무조건 받으면 냉동실로 들어가는데 예. 막 선사시대 유물부터 막 아우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냉동실에 놓으면 뭐든 안전할 것 같아. 안전할 것 같은데 엄청나게 또 들어있어요. 그렇죠. 오늘 그 살림 전문가 또 이제 강혜정 선생님 나오셨는데 아까 영상 속에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제일 어떻게 해야 문제인 돼요? 거예요? 아, 이제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구역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어떤 음식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역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재료를 한참 찾아야 되죠. 네. 없으면 또 사요. 그래서 오래된 식재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마트에 갔다 오시면 이거를 그냥 냉동실, 냉장실에 막 넣으세요. 그럼 부피가 크니까 자리를 많이 차지하겠죠. 냉장고가 좁아요. 그래서 또 사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유물은 계속 나오고 그렇죠. 네, 냉장고 수는 계속 늘어나게 네, 되는 거죠. 건축자재가 식자재가 아니고 건축자재가 네. 나오고. 아니 요리 연구가 이기주 선생님도 나오셨는데 네. 요리 선생님의 냉장고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 집 냉장고는 더 많은 식재료가 있을 것 그쵸? 같아서 그렇겠죠. 예. 정말 공감을 많이 하면서 봤었는데요. 네. 네, 보통 식자재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거는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식자재를 신선하고 오래 보관하려고 하는 용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분 같은 경우에 아까 잠시 보니까 식빵 드시고 나서 봉지를 그대로 담아갖고 넣어두셨는데 그 상태로 냉장실에 넣어두게 되면 식빵이 냉장실 냄새를 모두 흡수를 해가지고 맛도 없어지고 냄새도 나지만 결국은 또 버리게 됩니다. 네. 맞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저희 집 식빵에서도 김치 냄새가 김치 냄새. 이것은 빵인가 김치인가? 맞아요. 빵에서 김치 냄새가 뒤 날 때가 엉켜가지고 엉망입니다. 자, 뭐 이게 뭐. 어떤 댁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모든 집이 다 그렇잖아요. 다 사실 정말 공감하죠. 예, 네. 냉장고 열 때마다 이제 한숨 나오는 날이 참 많은데요. 자,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식자재를 잘 손질해서 어떻게 냉장고를 잘 정리할 수 있는지 제대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윗칸에는 짠 2, 3일 내로 먹어야 하는 식자재가 들어가야 되네요. 예, 강혜정 선생님. 그러니까 냉장고 제일 윗칸은 냉기가 가장 약한 칸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 문을 자주 이렇게 여닫게 되면 냉장고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서 식품에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2, 3일 내로 먹어야 하는 재료나 아니면 가공식품 그리고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 먹어야 될 것. 그런 것들을 맨 윗칸에 두시고 좀 주의해서 빨리 소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두 번째 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두 번째 칸에는 짠 자주 먹는 음식이네요. 네, 눈높이예요. 지금 키가 작은 저도 딱 눈높이거든요. 네. 그러면 잘 먹는 거, 우리 반찬 꺼내기 편한 거. 네, 꺼내기 편한 거. 그리고 아이들 간식도 그 칸에 있으면 좋고요. 금방 오늘 저녁에 먹을 식재료 이런 것들을 두 번째 칸에 보관을 하시면 한눈에 보기 편해서 좋죠. 그리고 네. 달걀 우리 보관을 할 때 그 두 번째 칸이 좋아요. 아, 여기에 달걀도 들어가요? 네, 달걀도 들어가요. 아니 선생님 그 달걀은 깜짝이야. 달걀은 보통 달걀 칸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굳이 두 번째 칸에 넣어야 되나요? 그런데 이제 그 냉장고를 만드시는 분들께 제안을 하고 싶은데 냉장고 문칸에 그 달걀 보관함을 만들어주시는 건 정말 아니에요. 냉장고문 하루에 수십 번씩 이렇게 여닫는데 온도 네. 변화가 진짜 심하거든요. 얼마 전에 김밥집 그 식중독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달걀이 문제였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달걀을 어떻게 보관하시는지 아니면 세척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지 세척한다면 언제 씻으세요? 저희는 따로 뭐 세척 안 하고 그냥 저는 그냥 사오면 바로 세척해서 넣는데. 그러면 네. 금방 상해요. 네. 그래요? 자, 달걀을 사오게 세척해 되면 놓으면 안 돼요. 저는 세척 달걀을 사요. 아, 그런 달걀이 세척된 데서 나온 깨끗한 달걀이 있어요. 그런 달걀도 있어요. 네. 그걸 아예. 네. 더 그런데 비싸요. 이제 어. 금방 소진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달걀을 사오게 되면 이 옆에 닭똥이라든지 묻어 깃털 있잖아요. 이런 게 맞아요. 묻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묻어 있어서 지저분하다고 이제 막 씻어가지고 보관을 하시게 되면 요 겉에 있는 보호막 이 벗어져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해줘서. 균이 더 빨리 아. 침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거든요. 왜 살모넬라균 맞아요. 네, 네, 문제가 됐던 게 식중독균. 그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닦고 이렇게 휴지로 마른 휴지로. 닦아서 그런 이물질들을 뺀 다음에 보관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관법은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고요. 요리하기 직전에 씻으셔야 되고요. 또 만지셨으면 그 손도 빨리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달걀을 온도에 이렇게 민감한 달걀을 그 문짝에다 놓으면 그렇네. 한 5도씨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균이 빨리 또 활성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칸에 안쪽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쪽 두 번째 칸, 이쪽에 달걀을 놓는다는 거죠. 세척한 다음에. 그렇다면 냉장실 어떻게 정리할까요? 세 번째 칸에는 어떤 걸 넣을까요? 금방 먹을 육류와 해산물이 들어가네요. 네, 이제 그쪽이 가장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온도가 거기에서 이제 냉각기에서 바로 나오는 바람이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시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신선해야 될 것들 그리고 바로 먹어야 될 것들은 조금 이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맨 윗칸도 바로 먹을 거긴 하지만 그쪽은 그래도 2, 3일
가운데 거는 신선하게 진짜 오늘 사왔는데 오늘 꼭 먹어야 돼. 이런 것들을 그 칸에다가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아니 요즘 대형마트 가면요 이렇게 세일하는 것도 그렇고 약간 고기 같은 것도 이제 덩어리로 좀 대형으로 이렇게 파는 거 있거든요. 마트가 근데 있죠, 예. 그거를 한 번에 먹지는 않으니까 요런 때는 어떻게 좀 손질해서 보관하면 좋을까요? 네, 만약에 마트에서 덩어리로 된 고기를 싸게 네. 구매를 하셨다면은 맛과 기름기를 제거를 하시고요. 그리고 찌개용으로 사용하실 건지 구워서 드실 건지를 잘 판단을 하셔서 용도에 맞게 잘라 놓으면은 그거를 소분해서 보관하셨다가 드시게 되면 훨씬 더 먹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또 덩어리로 냉동 보관을 하게 되면 네. 해동할 때 시간도 훨씬 더 오래 걸리고요. 맞아요. 그리고 한꺼번에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또 한 덩어리를 꺼내서 일부는 사용하고 그러려면 또 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게 해동된 거를 일부 잘라서 쓰고 그럼 또 올려야 돼요. 네. 그럼 이걸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을 하게 되면 육즙과 수분이 빠지게 되죠. 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신선도도 떨어지고 질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냄새도 역하게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꼭 소분해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분해서. 네. 네, 아니 근데 네. 이게 보관을 잘못하면은 고기가 뭐 육즙 빠지는 건 둘째치고 겉에도 뻣뻣해지고 뭐 이렇게 색깔도 변하고요. 막 네네. 딱 봐도 이거는 큰일 났다. 이게 딱 눈으로도 보이거든요. 예.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네, 비법이 있습니다. 어허, 그래요? 비법이 바로 이 있군요. 안에 있습니다. 네.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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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법아 나와라. 식용유잖아요. 식용유. 이거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고기 좀 주시겠어요? 네네. 네. 네, 고기에 식용유를 발라주면 기름막이 형성이 되어서요. 육즙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를 하고, 네, 그리고 식용유가 고기의 산화를 지연시켜서 부패균의 증식을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네. 자, 여기에 이제 식용유를 제가 이렇게 해서 그냥 손으로 장갑을 끼시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코팅을 해서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지금 삼겹살에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라주고 계시는데 네네네네. 뭐 닭, 소, 뭐 다 돼요? 네, 다 됩니다. 모든 육류에 다 사용하셔도 도움이 되고요. 기름은 어떤 식용유? 그리고 가열하지 않잖아요. 네. 냉동을 보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름을 바르는 거기 때문에 발연점하고 관계없이 어떤 기름이라도 신선한 식용 기름이라면 모두가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식용유를 잘 발랐잖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뭐죠? 네. 밀봉해서 보관하는 거. 네네. 그게 밀봉. 가장 중요한데요. 육류는 공기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누린내가 나기 때문에 맞아요. 꼭 진공 상태로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공 상태로 네네네. 보관이요. 예. 네. 그러면 네, 뭐, 어때 예. 진공 아니, 포장도 근데 해볼까요? 진공 포장기 없다. 네. 그게 없어요 저희 집은. 갖고 걱정하지 마세요. 계세요? 왜요? 저요? 네. 당연히 없죠. 그래서 요게 바구니에 있는 네. 게 뭐예요? 선생님 이게 비법이죠? 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그냥 지퍼백인데요, 뭐 다르지 않게. 빨대 나오고 사용이 지퍼백. 필요한 게 네. 지퍼백과 그다음에 빨대 네. 그리고 대야에 물만 있으면 됩니다. 오. 그래요. 그걸로 네. 진공 포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우선 지퍼팩에다가 먼저 이렇게 기름으로 코팅한 고기를요. 그래서 한 번 드실 분량으로 해서 이렇게 소분해서 넣을게요. 자, 그래서 저는 좀 대식가여서 네, 고기를 한 번에 좀 많이 먹습니다. 근데 선생님 기름 발라져 있으니까 되게 네. 보기에도 엄청 맛있어 신선해 보여요. 보이고. 네, 그렇죠. 반짝반짝해서. 자, 이렇게 해서 고기를 네. 했다면 얘를 진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빨대를 이렇게 해서 꽂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지퍼를 잠깁니다. 빨대 빠졌어요. 빨대가 예. 쏙 들어갔네요. 예. 그래서 야, 선생님 공간을- 설마 그걸 입으로 빨아 당기시려는 아유, 제가 또 그만큼 폐활량이 좋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하시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전체로 잠그고 빨대 부분만 남겨뒀거든요. 네. 요거를 물에다가 잠글 거예요. 야. 물에다가 침수를 시키게 되면 공기가 빠지면서 압으로 눌리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수압으로. 네네. 물의 수압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보이시나요? 오, 막 쪼그라드네요. 네, 그렇죠. 우와. 그래서 끝까지 위로 물이 넘쳐서 들어가지 않을 정도만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물에 잠긴 상태로 빨대를 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채워주시면 이렇게 이야. 진공된 상태가 보이시나요? 안에 공기가 네네네. 쪽 빠졌네요. 네. 그리고 이거를
덩어리로 동그랗게 이렇게 뭉쳐서 넣으시는 것보다는 펴서. 예, 그렇죠. 좀 납작하게 펴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와, 완전히 네. 그 진공 그 그쵸. 기계로 진짜 한 것 네네네. 같아요. 이야. 자, 입으로 빨대를 빨아당기지 않고도 네, 이렇게 해서 가능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보관하시면 해동될 때도 시간이 훨씬 더 짧아서 쓰시기에 용이하게 쓰실 그 수가 마트에서 있습니다. 아예 그냥 그렇게 그런 상태로 나온 거랑 똑같네요. 네, 이렇게 진공 포장을 하셔가지고요. 냉동 이렇게 빨리 드실 거라면 냉장실에서는 한 4일 정도 보관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냉동 보관하셨을 경우에는 3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야, 3개월까지요? 네네네. 근데 선생님 그 고기는 이제 알겠는데 사실 요즘 뭐 맛있는 수산물들도 많잖아요. 요즘 뭐 새우도 그렇고 조기도 그렇고 네. 그거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손질해서 넣는다면. 네. 그것도 진공 생선은 일반적으로 비늘과 내장을 제거를 잘 하시는 게 우선이고요. 네. 내장을 제거를 하셨다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 비늘하고도 깨끗하게 네. 그다음에 지느러미랑 제거를 다 하시고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점은 내장을 빼고 나서 보면 내벽에 특히 큰 생선일 경우에 네. 내벽에 검은 막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 막을 제거를 잘 하셔야 쌉싸름한 맛을 없앨 수가 있고 비린 맛을 같이 제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생선이 죽으면서 이렇게 보면 그 피가 응고된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피가 응고된 것이 있다면 이것 또한 반드시 제거해야 비린내를 잡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머리 부분에 비처럼 생긴 이렇게 아가미를 열어보시면 여기에 그 아가미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아가미는요 바다를 다니면서 뻐끔뻐끔하면서 이물질이 이렇게 공기를 순환하는 필터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좀 더 비린내를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손질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어떻게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또 비법을 한번. 네. 네. 뭐 이렇게 아유. 조심스럽게. 자, 바로 네. 요거죠. 네. 바로 요겁니다. 아, 나무젓가락이요? 요거. 예. 네. 자, 이 나무젓가락만 있으면 생선 손질을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우선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옆에 가시처럼 아이고. 야, 저게 네. 거의 박물관에서 보는 칠지도 수준으로 지금 가지를 네. 만들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죠? 이야. 청동 칠지도. 자, 막 지금 막 네. 이렇게 와, 가지가 이쁘게 나왔어요. 네. 가시처럼 네.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양면에 이렇게 가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아까 아가미 부분은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된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가미를 이렇게 잡아 뜯어서 떼어주시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 내장이 일부가 빠지기는 해요. 네. 쏙 빠지네요. 일부가 빠지는데 어떨 때는 나오다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마저 빼야 되는데 저처럼 손가락이 굵은 사람은 얘를 안 넣어가지고 들어가요. 어떻게 빼기가 그러면 네. 힘들어요. 생선이 막 찢어지고 난리가 맞아요. 나거든요. 그때 나무젓가락으로? 그래서 그렇죠. 요거를 가지고 여기 속을 야, 선생님 그 사실은 세면대 그 하수도 머리카락 건질 때 딱 그쵸. 그렇게 하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내장도 그렇게 할 수 자, 있구나. 이렇게 해서 빼시면 나머지 이렇게 내장이 딸려서 나와요. 아, 깔끔하게. 네네네, 깨끗하게. 오. 야, 이렇게 이거 해서 나머지 이렇게 떼어주시면 그러면 내장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네. 되네요. 자, 그리고 나서 흐르는 물에다가 한번 이렇게 헹궈서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살만 남았겠다. 네. 그죠? 네. 이렇게 생선을 구입해서 잘 손질을 하셨다면 혹은 생선 같은 경우에 큰 생선은 손질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은 거는 안 해주시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고요. 손질이 잘 되셨다면은 수분이 빠진 상태로 보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채반 위에 올려가지고 수분을 좀 물기를 빼주시고요. 아니면 선풍기 바람으로 살짝 겉면만 건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건조를 해 두셨다면은 다음에 이제 냉동실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네, 들어갈 때는 자, 여기 통하고 네. 해주세요. 자. 자, 제가 미리 손질해 놓은 이렇게 생선을 조기가 요즘 제철이에요. 예, 그래서 시장에 가면 명절도 다가오고 하다 보니까 조기가 굉장히 생물이 많이 나와요. 맞아요. 예, 그래서 구매를 하셨으면은 제가 또 여기에도 또 젓가락을 남겨뒀거든요. 왜죠? 이런 통 하나에다가 네. 그냥 이렇게 넣게 되면 위에서 물이 또 빠진 거를 밑에 생선이 먹게 돼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생선 넣기 전에 제가 젓가락을
바닥에다가 이렇게 조금 깔아줄 거예요. 간격을 좀 네. 맞춰서. 우리 배달 음식 먹고 나면 나무젓가락 많이 남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생선을 올려주세요. 서로 겹치지 않게. 아니 저 나무가 물 빠지는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물도 흡수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넣으셨는데 여기에다가 또 켜켜이 올리게 되면 이 생선을 한 번에 다 먹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비닐팩은 가정에 다 갖고 계신 거를 가지고 층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한번 비닐을 깔고 그 위에다가 위에 다시 다시. 한번 네, 아. 이렇게 해서 올려줄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비닐 네.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해주셨다면은 그러면 뚜껑을 닫아가지고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아니 네. 근데 네. 사실 저희도 이제 느닷없이 이제 막 반찬 먹을 때 냉동실 보면 생선 있는데 얘를 바로 굽자니 그렇고 얘를 맞아. 녹히자니 드라이로 녹일 수도 없고 뭐 애매할 때가 많거든요 네. 사실. 네네. 해동해야 될 때.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진짜? 해동을 할 때 쌀뜨물이나 녹차물에 담가서 30분 정도 두꺼운 생선이라면 한 1시간 정도까지 소요되기는 하는데요. 네. 해동하시면 좋은데 쌀뜨물은 비린내를 제거를 해주고요. 녹차물은 잡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녹차물이라고 했더니 간혹 녹차를 우린 따뜻한 물에다가 생선을 담그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비린내를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차갑게 식힌 녹차물을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아, 네. 참녹차물. 네네. 요새 그 새우가 또 제철이잖아요. 네네네. 이 새우 보관 잘 하는 방법도 좀 아우 알려주세요. 요즘 탱탱한 새우 맛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간혹 이게 제철인 가을에 그 새우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먹기 좋게 만든다고 껍질을 까서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맞아요. 네, 새우는 껍질을 까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네, 새우에 보면 뾰족하게 생긴 더듬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꼬리에 물총이라고 해서 또 뾰족한 부분이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날카로운 부분만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껍질을 까지 않고 그대로 보관을 해주셔야지만이 수분이 빠지지 않고 영양가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껍질이 없다고 생각하면 얼었다 녹았을 때 수분과 영양가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새우는 껍질째 보관하시고 사용하실 때 껍질을 까서 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그 어느 정도 보관이 가능한 거예요? 껍질째 새우도 보관은? 마찬가지입니다. 냉동실에서도 우리가 건조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냉동실에 오래 뒀던 것들은 보면 겉면이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말라있는 네,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신선도가 떨어지고 맛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냉장실에서는 3, 4일 정도 가능하고요. 네. 냉동 보관할 경우에는 3개월 내에 빨리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3개월. 자, 네. 그러면 다시 냉장고로 갑니다. 저희가 3번째 칸까지 봤고요. 네. 그 밑에 위에서부터 4번째 칸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볼까요? 짠, 김치장, 장아찌, 젓갈류네요, 선생님. 네. 그 냉장고는 맨 위 칸보다 이렇게 제일 아래 칸이 조금 이렇게 온도가 낮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오래 저장해서 먹는 것들, 뭐 장류, 그다음에 뭐 김치, 장아찌 이런 것들을 넣어 두시는데요. 또 무겁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요만큼씩 안 사죠. 이렇게 큰 예, 통으로 있기 네네, 때문에 네. 무거워서 사실 아래 칸이 제일 맞고요. 그리고 냉장고에 공기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 무거운 공기가 아래로 깔리면서 이런 것들이 냄새 많이 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도 잡기 위해서는 맨 아래 칸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얘가 그게 안 돼요. 손이 따로 놀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빵을 산다. 빵이 너무 싸고 좋다. 그래서 빵을 사왔는데 종류하다 보니까 또 빵이 또 있고 또 뭐 어디다 뭘 뒀는지 막 기억이 안 나가지고 특히 막 바쁜 요즘 막 어디에 뭐 있고 기억하기 맞아요.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네. 사람 심리가 콩나물을 그렇게 사는 사람은 또 콩나물을 삽니다. 이게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장을 봐갖고 오면은 냉장고 정리를 해놨는데 놀 데가 없네. 그러면 이렇게 또 막 집어넣게 되거든요. 이게 참 문제예요. 네.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아우 당연히 있죠. 자, 당연히. 가지고 오시죠. 요거 뭐 이렇게 하나 가득 뭘 준비해요? 계속 뭘 가져오시네요. 네. 요거 어제 장 보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이거 다 사더라고. 바구니잖아요. 일단 이 바구니예요. 이런 바구니만 있으면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소비를 막을 수가 있어요. 네. 다 있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식재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이기주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신 삼겹살. 이런 고기. 오늘 9월 15일 날 했으니까 9월 15일 해서
날짜를 적어줄게요. 라벨을 붙여서. 왜냐하면 이 식재료를 언제 샀는지 맞아요, 그런 것들을 몰라요. 몰라요. 네. 9월 15일. 아니 더한 거는 자, 그 이렇게 적혀 적어가지고 있는 제품도 잊어먹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자, 식재료인데 이건 9월 15일 날 정리가 된 아.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 네. 생선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제 이번 주에 다 먹을 거다. 그럴 때는 이렇게 냉장고에 이렇게 바구니 안에 이렇게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식재료는 지금 2개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제가 여기 냉장고가 있는데 뭐가 있는지 좀 볼게요. 네. 예, 와. 자, 여기 보시면 반찬들이 이제 세팅이기 때문에 얼마 없는데 가정집은 엄청날 거예요. 정리를 하다 보시면 이 안에서 버려지는 유물 같은 반찬도 많이 나와요. 맞아요. 깻잎이 절여놓은 게 시꺼매지더라고. 장이 됐어. 까매져가지고 이거는 네, 장이 되더라고 진짜. 일단 금방 김치 같은 척척 정리를 경우에는 하셨네요. 맨 아래 칸으로 옮겨 놓고요. 반찬은 이렇게 다 뺐어요. 네. 자, 이렇게 반찬이 딱 있으면 냉장고를 딱 열어서 나 오늘 뭐 해 밥 먹지? 이럴 필요가 없고 그냥 이 반찬 바구니만 꺼내시면 돼요. 아, 그러네. 자, 그리고 제가 이 간식 바구니가 있는데 어느 집이건 간식은 다 먹거든요. 그쵸. 아이들이 있어도 네. 어르신이 있어도. 제가 이 안에 아까 열어봤더니 알 수 없는 봉지에 이렇게. 뭐죠? 네, 이게 뭔데 열어보지도 않고 항상 냉장고 안에 자리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제가 살짝 열어봤더니 네. 이런 쿠키 같은 거를 사셔서 그냥 넣어두신 거예요. 자, 그게 작으니까 네. 또 예. 자, 이렇게 쿠키 같은 거라도 이제 간식이면 간식 칸에 그리고 뭐 치즈 뭐 이런 것들도 이런 간식 칸에다 넣어가지고 넣어놓으면 아이들 있는 집에선 엄마 나 뭐 먹어? 이 소리 안 듣는 거죠. 네. 딱 간식 칸만 가서 애가 찾아서 먹으면 되니까. 자, 냉장고에 넣어볼까요? 네, 바구니마다 이렇게 다 이름표를 붙여 놓는군요. 네. 간식한, 남선희 씨 반찬 감사합니다. 칸. 네. 야, 진짜 깔끔하다. 와 저렇게 쌓아놔도 되고. 이제 간식 칸 같은 경우에는 낮게 쌓으면 쌓아놔도 돼요, 그 위로. 네. 자, 와. 이렇게 해서 저렇게만 해서 식재료. 와우, 깔끔해졌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고요. 아니 저 안쪽에 있는 식재료도 꺼내기가 좋겠어요. 그냥 그러니까요. 그냥 일부러 바구니를 당기면 되잖아요. 되니까. 네. 사실 이렇게 냉장고에서 어떤 식재료를 이렇게 안으로 넣을 때 이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넌 내가 며칠 안에 못 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가 안으로 들어가면 한참 있다 만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달걀을 닦았잖아요. 네. 닦았는데 그냥 닦아만 두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좀 밀폐된 용기에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런 뭐 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껍질에 묻어 있는데 냉장고 안에 공기가 순환되면서 다른 음식물에 다 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계란은 그리고 뾰족한 쪽이 밑으로 가야지 오래 먹는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맞아요. 네, 기본 상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유통기한을 라벨로 써놓을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려놓기도 해요. 아예. 네, 그 계란 사면은 꼭 그 포장에 써져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려가지고 그걸 붙이는 네. 거구나. 네, 그걸 이제 아예 이제 붙여놓고. 네. 그리고 하나 새로 드릴게요. 계란이 왔을 때 네네. 요거 떼서 다시 붙이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번째 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냉장실 문 안쪽에 어떻게 보관하는지 지금 배워보고 있는데요. 네, 네.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칸을 좀 볼까요? 예, 문 쪽. 냉장실 문 쪽을 보면 네. 여기에 뭐 달걀도 있고 뭐 우유도 있고 생수도 있는데 바로 요 아래 칸 쪽에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짠, 양념류라고 돼 있네요. 양념류. 네. 모든
양념은 아니고 이제 염도나 당도가 있어서 온도의 영향을 덜 받는 양념류 같은 경우에는 냉장실 문 쪽에 보관을 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게 너무 헷갈리는 게요. 네. 어떤 분은 설탕이나 소금을 그냥 놔두면 실온 보관하면 된다. 어떤 분들은 뭐 그것도 냉장고에 넣어야 된다. 뭐 그걸 뭐하러 냉장고에 넣냐. 뭐 이게 굉장히 설왕설래가 있어요. 맞아요. 네.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일단 저희가 그래서 퀴즈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화면 보실까요? 아, 퀴즈구나. 긴장된다. 자, 다음 중 냉장 보관해야 하는 양념은 무엇일까요?